자, 그러면서 우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회계 원리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지만요. 첫 번째, 시험적인 관점을. 자, 이번 시간은 전 시간에 이어서 사채 발행 자금의 상각을 한번 이어서 해보죠. 339페이지가 되겠죠. 자, 보면은 사채 발행 자금의 상각은 자, 이자 지급 시 결산 시에 자, 상각을 하는데 상각 방법은 유효 이자일법에 자, 의해서 상각을 하죠. 그럴 때 할인 발행 차금 상각과 할증 발행의 차금의 상각을 구분할 때 자, 발행을 2016년 1월 1일 날 발행을 했는데 2016년 12월 31일 날 자, 상이자 지급이 되죠. 역시 16년 1월 1일에서 자, 상각은 16년 12월 31일 자, 상각을 하게 되죠. 그럴 때 이 상각의 회계처리 틀을 한번 잡았었죠. 전 시간에. 자, 할인 발행에 따른 이자 지급 시 자, 회계처리 어떻게 됐냐면은 자, 대변의 현금 자, 차변의 이자 비용 자, 그리고 대변의 사채 제 할인 발행 차금 자, 이런 회계 처리 할증 발행에 있어서 자, 차변의 이자 비용 자, 그다음에 대변의 자, 현금 자, 그래서 차변의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자, 이런 회계 처리가 이루어졌죠. 그럴 때 자, 이 네모 박스 금액이 상각 금액이 되는데 자, 이 상각 금액에 할인 발행 차금이 상각 금액, 할증 발행이 상각 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냐? 유효 이자율법에 의할 때는 기초 장부 금액 곱하기 유효 이자율 가로 닫고 자, 마이너스 액면 금액 곱하기 액면 이자율 자, 곱해서 자, 상각액을 구하고 그러면 할증 발행 차금 상각액은 액면 금액 곱하기 액면 이자율 자, 곱해서 마이너스 기초 장부 금액 곱하기 유효 이자율에 의해서 자, 할증 발행 차금 상각액을 구하는 겁니다. 이 식을 보면은 기초 장부 금액의 유효이자율이 자리가 뒤바뀌었죠. 할인 발행 차금과 할증 발행 차금 상각을 구하는 식의 자리가 바뀌었죠. 자, 그 차이만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을 2016년 말에 자, 상각을 계산해 보면은 기초 장부금이죠. 이 상각 금액에 대한 자, 계산에 자, 여러분이 페이지 342페이지 42페이지 확인 문제 자, 4번 한번 참고로 한번 봐보세요. 자, 네. 그러면 자, 기초 장부 금액은
2016년 말에 지금 상가올 때 기초장부 2016년 1월 1일이죠. 그럼 기초장부 금액이 얼마냐면 95만 2천 원이다. 발행 금액이죠. 이 발행 금액에 유효이자율이 12%였다. 12%. 자, 가로 닫고, 자, 마이너스 액면 금액이 100만 원이죠. 100만 원 곱하기 액면 이자율이 10%죠. 10%. 자, 그래서 자, 이걸 계산을 해보면은, 자, 95만 2천 원 곱하기 12% 하면은 11만 4,200원. 200원. 자, 마이너스 10만 원이 되겠다. 10만 원. 그래서, 자, 14,200원이 나오죠. 그죠? 자, 그래서 이 95만 2천 원 곱하기 12%가 10만 4,200원. 10만 원, 100만 원 곱하기 10%가 10만 원이죠. 그래서 14,200원이 나왔죠. 이 금액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가액이 되겠다. 14,200원. 자, 그러면은 자, 요 현금으로 기록할 금액은 사채 액면이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채 액면이자가 10%이자 주겠다고 그랬으니까 매년 연이자가 10만 원이 되겠다. 10만 원. 그래서 분계 논리에 따라서 두 금액 합이 같아야겠죠. 11만 4,200원이 돼야겠죠. 그래서 이자 비용으로 계산할 금액은 11만 4,200원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이 계산식으로 봤을 때 11만 4,200원이 요 금액이죠. 이 금액은 기초장부 금액의 유효제를 곱한 금액이 11만 4,200원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액면 금액에, 자, 액면 이자를 곱한 금액이 액면 이자 금액이 되죠. 그 차이 난 금액 14,200원이 상가 금액이 되죠. 자, 그래서, 자, 또 좀 반드시 기억할 거, 상가액은 기초장부 유지를 곱한 금액에서 액면 이자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죠. 요 금액을 구하고자 할 때 기초장부의 유효제를 곱해서 계산한 금액이 이자 비용 금액이 되죠. 반드시 기억할 거. 자, 그래서 자, 기초장부 유효제를 곱한 금액이 자, 이자 비용 금액이 되기 때문에 상각 금액은 현금 이자 금액을 뺀 금액이 상각액이 되는 겁니다. 이게 유효 이자율법의 상각액을 구해봤다. 자, 그러면은 할증 한번 해보죠. 자, 액면 금액이 100만 원. 100만 원 곱하기 10%. 자, 마이너스 기초장부 금액이 105만 1,000원일 것이다.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의 할증의 발행에 자, 장부 금액은 발행 금액이죠. 2016년 1월 1일에 발행 금액이 105만 1,000원이었죠. 곱하기 유효율이 8%다. 그 말이에요. 8%. 자, 그래서 계산한 금액이 자, 10만 원 마이너스 105만 1,000원에 8% 곱한 금액이 얼마가 나오냐면 자, 장부 금액에서 84,000원 정도가 나오겠다. 그래서 정확히 계산을 하면 84,080원 나오죠. 약 84,000원 정도가 나올 것이다. 약. 그래서 자, 차감한 금액 하면 얼마나? 16,000원이 되겠다. 16,000원. 자, 그래서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의 상각 금액은 16,000원이 되겠다. 16,000원. 자, 그러면은 자, 현금 이자 금액은 10만 원이 되겠다. 매년 지금 10만 원. 그럼 분계 논리에 따라서 자, 그래서 차를 합치는 경우는 84,000원이 되겠다. 4,000원. 그럼 마찬가지로 보세요. 액면 금액 이자율을 곱한 금액이 액면 이자 금액으로서 10만 원. 자, 기초장부의 유효제를 곱해서 계산금이 84,000원이 이자 비용 금액. 그걸 차감한 16,000원이 상각액이 되겠죠.
삼각에. 자, 그래서 자, 사채 지금 할증 발행 차금은 왜 자리가 액면 이자 금액에서 자, 기초장부 유절 고반금을 빼냐? 자, 지금 할증 발행 차금의 상가액은 차변에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분계를 해서 이자 금액에서 요 금 84,000원을 빼야 16,000원이 나온 겁니다. 할증 발행과 할인 발행은 자리가 뒤바뀌는 좀 확인해서 분계를 좀 생각하면 그게 구분이 쉬워지는데, 하지만 결론적으로 기초장부의 유절 고반금액, 기초장부의 유절 고반금액이 이자 비용으로 계상할 금액이 되어지는 건 똑같죠? 자, 그래서 시험적으로 상가액이 얼마냐 하면은 한 번 세는 거 더한 것이고, 자, 이자 비용이 얼마냐 하면은 기초장부 금액에 유절 고반 금액이 이자 비용에 계상할 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회계 처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2017년도 12월 31일 2017년도 12월 30일 날 회계처는 어떤 것이냐? 저는 자, 분계 과목은 똑같겠죠. 그런데 이 상각 금액이 달라진다. 그 말이 상각 금액. 상각 금액만 달라질 뿐 회계처리는 똑같은데, 자, 한 번 더 계산해 보면 뭐 기초장부야. 할인 발행은 기초장부 금액은 2016년 말에 장부 금액이 2017년 기초가 되겠죠? 그 장부 금액이 자, 그래프로 확인하겠지만은 2017년 12월 30일 한번 자, 여기 한번 자, 여백으로 정리해 보면 기초장부 금액이 95만 2천 원 플러스 14,200원 합한 금액 2017년 기초장부 금액이 됩니다. 이 금액에 곱하기 12%다. 12%. 자, 고반 금액 자, 마이너스 100만 원 곱하기 10%. 자, 그러면은 자, 95만 2천에 14,200원을 더한 금액이니까 96만 6,200원이다. 그 말. 그럼 96만 6,200원 12% 하면 얼마나 하냐면 약 11만 5,900원이 나오겠다. 자, 요 고반 금액이 11만 5,900원이 나오겠다. 대략 약. 자, 그래서 이 10만 원을 뺀 금액이니까 상각 금액이 얼마가 되겠다? 15,900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5,900원이 자, 차금 상각이 되고 이자 비용금이 11만 5,900원이 되고 현금 이자 금액은 1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할인 발행 차금의 2017년도 이자 비용 상각액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장부 금액이 14,200원을 더했죠? 14,200원을 더한 금액. 자, 그러면은 자, 할증을 한번 더해 봅시다. 할증 발행은 역시 2017년 12월 자, 31일에 보면은 100만 원 자, 곱하기 10%는 똑같습니다. 네, 마이너스 자, 105만 1,000원 마이너스 16,000원 차감한 금액에 곱하기 8% 중괄호 닫고. 그러면 할증 발행 차금의 상각은 전년도 상각 금액을 차감한 금액 16,000원 차감한 금액이 기초 장부 금액이 됩니다. 그 기초 장부 금액의 유일 8% 고반 금액. 그래서 자, 이 차감에서 계산은 8% 금액을 곱한 얼마냐면 82,800원. 82,800원이 되겠다. 자, 그래서 상각 금액이 얼마냐? 상각 금액은 82,800원을 차감하니까 17,200원이 되겠다. 17,200원이 상각이 되겠죠? 그래서 할증 발행은 자, 상각 금액은
17,200원. 현금 이자 금액 10만 원 똑같죠? 그다음에 이자 비용 계상할 금액이 자, 82,800원이 되겠다. 그래서 자, 1년도 다음 연도치 이렇게 상가액도 계산해 봤을 때 차이점을 알았죠? 그러면서 이제 할인 발행 차금의 상각을 할 때 기초장부도 자, 상각 금액을 더했고 할증 발행은 상각 금액을 차감했죠? 그래서 자, 이제는 다음 연도 마지막 연도도 한번 정리할 수 있는데 자, 뭘 보는가 하면 자, 인용을 해봤지만 할인 발행 차금의 상각은 첫 해는 14,200원, 그 다음 연도는 15,900원, 할증 발행도 첫 해는 16,000원, 다음 연도는 17,200원 상각 금액을 받죠. 그래서 이제 이걸 정리하는 의미로서 341페이지 봐보세요. 341페이지의 그래프를 좀 보면은 자, 그래프. 자, 가로축이 기간이고, 자, 세로축이 금액이 되겠다. 그 말이에요. 금액. 자, 그럴 때, 1년, 2년, 3년. 자, 3년 만기 회사채를 지금 발행을 했을 때, 할인 발행과 할증 발행했죠? 할인과 할증 발행 날짜로 90원, 2,000원, 105만 1,000원에 발행을 했다 할지라도, 자, 만기 때는, 만기가 3년이죠? 만기 때는, 할인 발행이 되든, 자, 할증 발행이 되든, 자, 만기 때는 액면금액 100만원과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발행 금액은 서로 벌어져 있지만, 만기 때는 액면금액으로 상환이 되어지기 때문에, 자, 때문에 지금 이 삼각형 모양이 나타난다. 삼각형. 뭐냐데 이 삼각형이 뭐냐? 삼각액이다. 그 말이요. 삼각금액. 자, 이 삼각형이 보이게 되는데, 이 삼각형이 삼각액이 된다. 그래서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 할증 발행 상각액이 돼서 자, 사채에 자, 장부 금액의 변화는 할인 발행은 상각 금액만큼 증가로 상각액만큼 증가를 가져오고 할증 발행은 자, 상각액만큼 감소를 가져온다. 감소를 가져온다. 확인. 자, 첫 해고 그 다음 연도 장부 금액은 14,200원 첫 해 상각 금액을 더했죠. 14,200원을 더한 금액이 장부 금액이 되는 겁니다. 할증 발행은 장부 금액은 자, 16,000원을 차감했죠. 차감한 만인 첫 해 상각 금액이다. 그러면 상각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장부 금에서 자, 할인 발행과 할증 발행의 장부 금액의 변화치는 할인 발행은 액면, 나 밑에 있으니까 밑에서 액면금으로 올라가야겠죠? 할증은 액면 위 쪽에 있죠? 액면은 내려와야겠죠? 그래서 일명 꼭지점 댄스 나선형 모양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할인과 할증이 많이 벌어져 있어서 만기 때는 맞아 떨어져야 되니까 자, 할인 발행은 장부 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할증은 장부금이 매년 감소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일명 꼭지점 댄스 나선형 이런 그래프를 이해해서 상각액만큼 증가하고 상각액만큼 감소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장부 금액의 변화 추이는 이자비용의 변화 추이하고 똑같습니다. 할인 발행은 상각액만큼 이자비용이 늘어나고 할증은 이자비용이 자, 상각은 감소를 가져오는 겁니다. 자, 봐보세요. 자, 할인 발행 시는 자, 이 이자비용 금액이 상각 원래 10만에서 상각액만큼 더해지고 자, 할증은 이자비용은 자, 이 상각액은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장부금의 변화추이하고 이자병의 변화추이를 고려할 때 상각액을 중시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상각액만큼 늘고 상각액은 줄어들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부금액과 이자병의 변화추이는 같이 움직이죠. 자, 그런데 그 상각액, 자, 할증 발행 자금, 상각액, 할인 발행 자금에 상각액은 어떤 변화가 있냐? 상각액 매년 증가하고 할인도 매년 증가를 가져온다. 그래서 할증 발행 상각액도 매년 증가, 할인 발행 자금도 매년 증가를 가져온다. 매년 증가를 가져오죠. 자, 확인해 봅시다. 할인 발행 자금 첫 해는 14,200원, 그 다음에는 15,900원. 15,900원. 할증 발행 시 첫 해는 16,000원, 그 다음 년은 17,200원. 매년 늘어나죠? 그래서 할인과 할증 발행 상각은 매년 증가를 다 가져요. 할인 발행이 증가를 가져오는 건 이해가 빠릅니다. 하지만 할증 발행 자금 상각도 매년 증가를 가져온다. 자, 그래서 두 그래프는 좀 확인 좀 잘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자, 이 그래프 정도 활용하면서 그래서 이효자율법, 이자율법의 특징으로 지금 나와 있는 그 등의 포인트가 있는데, 그래서 자, 이자율법에 의할 때 저는 또는 정의 마찬가지지만은 그대로 자, 만기시까지 자, 부담할 사채 총 이자가 얼마냐? 그러면 만기시까지 부담할 이자 비용 합계가 얼마인가 물어본 거야. 그래서 이 만기시까지요. 만기시까지 부담할 사채 이자 금액이 얼마인가를 물었죠. 이럴 경우에 할인 발행과 자, 할증 발행이 있어서 자, 할인 발행은 액면 이자 금액이 있겠죠? 똑같이 액면 이자 금액에 곱하기 사채 상환 기간을 자, 곱해야겠죠? 그럼 자, 지금 예제로 한다면은 10만 원씩 3년이니까 30만 원이다. 그 말이요. 할증 발행은 30만 원이다. 그 말이요. 그런데 할인 발행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플러스 더한 금액이 만기시 부담은 총 이자 비용 금액이 되고, 할증 발행은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을 차감한 금액이 만기시 부담의 총 이자 비용이 된다. 이유는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은 이자 비용에 더해지고 할증 발행은 이자 비용이 차감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지금 예제를 한번 일관되게 정리하면 할인 발행이라면은 그러면 만기시까지 있으니까 우리가 3년이니까 액면금액 봐보세요. 액면금액 10만 원 이자 금액 곱하기 3년 가로 닫고 플러스 자 48,000원 그래서 34만 8천원이 총 부담할 이자 비용 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할증 발행이었다면 10만원 곱하기 3년은 같죠. 30만원 마이너스 5만 1,000원이다. 그 말이요. 5만 1,000원을 빼니까 24만 9천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할인 발행 시 만약에 총 부담할 이자 비용은 34만 8천원, 할증 발행했다면 24만 9천원이 총 부담할 이자 비용 금액이다. 이런 걸 시험적으로 묻는 이유는 뭐냐?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은 이자 비용에 더해지고 할증 발행 차금 상각은 이자 비용에 차감된다는 걸 확인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 시험적으로 좀 유용성도 많이 갖기 때문에 뭐 정리 좀 필요하죠. 그래서 그래프도 좀 이해하면서 정리. 그래서 341페이지 하단에 정액법과 비교가 있는데 지금 정액생각법 생각하지 말고 이요지알법만 한번 관계를 했을 때 이 그래프를 한번 정리해 놓은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할인과 할증 발행이 있어서 자, 상각 금액은 매년 증가하고 장부금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관계 좀 구분을 좀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요지알법 정리를 한번 정리했는데 그래서 확인 문제 4번에 그 계산을 다 해놨으니까 분계를 좀 생각하면서 정리하는데 이 자체로 보면은요 정말 힘들어합니다. 야, 이게 너무 복잡한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채에 있어서 이렇게 발행차금의 상각이 좀 계산이 왜 이요지알법은 이요이자를 고려해서 상각 금액이 매년 다르기 때문에 왜 장부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매년 그래서 그 과정이 좀 설명이 좀 복잡성이 있지 기본 틀을 한번 잘 생각해서 정리하시는데 그런데 그 정리해 갈 때 분계 버리지 마세요. 분계를 항상 염두에 놓고 계산식으로 활용해야지 분계 생각 않고 계산 자체만 하니까 왜 자리가 뒤바뀌는지 왜 할증도 왜 상가 매년 증가하게 되는지 이런 경우들 이해가 안 되니까 꼭 분계를 좀 생각하면서 정해서 해설의 분계도 다 해놨으니까 이걸 참고를 하면서 정리하시면 될 겁니다. 꼭 눈으로 하지 말고 본인이 한번 손으로 직접 한번 분계도 하고 계산도 한번 해봐서 그 결과가 나온지를 확인하셔야 오래 기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채 발행차금 상각을 봤다. 이제 사채 마지막은 사채 상환이 되겠죠. 빚을 갚자 그 말 상환. 그러면 사채 상환에 있어서도 이제는 사채 상환시 장부금액하고 상환금액의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사채의 장부금액이 만기 때 상환한다면은 액면금액이지만 만기 전에 상환했다면 이게 장부금액이죠. 그러면 장부금액은 상각을 빨리 찾아서 역시 장부금액을 고려해서 이 장부금액이 봅시다. 주어진 예제로 할인 발행 시 자, 1년 지나서 만약에 자, 상환했다면 자, 그 말은 2016년 1월 1일 날 발행을 해서 2016년 12월 31일 날 상환을 했다 그러면 1년 지나서 자금이 호전돼서 상환했다면 그때 이 장부 금액은 얼마가 되냐? 원래 발행한 금액이 95만 2천 원이었죠. 2천 원에 첫 해 상가 금액이 14,200원이었죠. 자, 요 14,200원 이 합한 금액이 장부금으로 96만 6,200원이다 그 말이에요. 이 장부 금액인데 이걸 상환 금액이 예를 들어서 97만 원이다 또는 90만 원이다. 만약에 90만 원에 상환했을 때 자 또는 97만 원 한번 상환 한번 봐보자 그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상환에 있어서 90만 원에 상환했냐 97만 원에 상환했냐 자 이걸 한번 확인해 보면은 자 회계처를 좀 보자는 거죠. 자 그럴 때 사채를 상환했으니까 사채 자 금액이 지금 100만 원이다. 100만 원 자를 현금으로 얼마를 갚았냐? 현금으로 자 갚은 금액이 90만 원이다. 90만 원. 자 그러면은 이 자체로 본다면은 10만 원만큼 이익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 사채에 대해서 저는 장부이 96만 6,200원이니까
자, 그 지금 차이난 금액에 나머지 미상각 금액이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금액도 없애니까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차금이 얼마가 되냐면, 자, 58,000원에, 자, 48,000원, 48,000원 차감하니까, 자, 8이 될 것이고, 자, 8이 쓰고, 3이 될 것이고, 33,800원. 자, 33,800원을 차감한 금액. 자, 그래서 액면 금액이 100이고, 할인만 차감이 33,800원이니까 차감한 금액이 96만 6,200원이 되니까 그 금액에 90만 원에 팔았으니까 그 지금 차이난 금액만큼의 돈을 좀 덜 준 거죠. 그래서 66,200원 만큼 사채 상환 이익이 발생이 되는 거야. 상환이익이 66,200원이 되겠다. 자, 그래서 양쪽 금액이 100만 일치가 되어지는 거. 그래서 단순히 말하면은, 자, 장부 금액, 그다음에 상환 금액인데, 상환 금액이 작다는 것은 덜 갚은 거, 원래 96만 6,200원을 갚아야 할 빚인데 90만에 갚았기 때문에 이익이 발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상환 금액이 이익이 난다. 그런데 반대로 97만 원의 상환을 했다면 회계처리는 같죠. 그래서 차변에 사채 100만 원, 대변에 현금 97만 원, 7만 원, 대변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33,800원, 800원. 자, 그래서 자, 이 97만의 상환을 했기 때문에, 자, 얼마큼? 자, 당연히, 자, 3,800원, 3,800원만큼 사채 상환 손실이 발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33,000원 맞죠? 자, 그래서 3,800원 사채 상환 손실이 나온다. 그래서 상환 금액이 클 경우에는 그만큼 더 많이 갚았으니까 손실이 발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채 상환 손실이 3,800원에서 한 예시를 한 거죠. 교재 확인 문제 있으면 연결된 거 확인해. 제가 상환 금액 임의로 한번 부여해서 한번 분계 회계처리를 했는데, 지금요 33,800원의 미상각 금액이 어차피 없어진 거니까, 자, 이때 상환했다면 나머지 두 금액도 마저 없어요. 왜? 상각 기회가 없으니까. 그래서 상환시에 다 없어 정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채 상환시 회계처리에도 두 가지만 주의. 사채 상환도 상환시 장부 금액을 빨리 찾는가는 생각이고, 두 번째는 장부 금액의 상환 금액이 작을 경우는 그 빚을 좀 덜 갚은 거니까 그만큼이 이익이 되는 것이고, 상환 금액이 클 때는 그 차이 난 만큼은 손실이 된다는 거. 우리가 전 과정 시간에 유형자산 공부할 때 유형자산은 처분 금액은 수천 금액이고 사채는 상환 금액은 조할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자산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 상환 금액이 클 때 이익이 아니라 손실이 되는 겁니다. 상환 금액이 작을 때 그만큼이 이익이 되는 거고, 그래서 자산과 혼동하지 마시고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사채 우리가 발행 그리고 상각 상환까지 한번 정리해 준데, 저도 압니다. 공부하신 분들이 자기야기니까 어렵다고는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해 줬지만, 자, 시작도 그랬죠. 힘든 만큼 어려운 만큼 또 정리하면 또 보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설명이 좀 부족한 내용도 또 다음 과정 승인하겠지만 기본은 다 했어요. 그래서 이걸 차분하게 자, 일자별로 한번 생각하면서 교재에 대한 내용도 있고 확인 문제도 있으니까 꼭 제가 정리할 때 회계는 눈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손으로 하는 겁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꼭 정리 한번 해주시고, 자, 이제 344페이지
충당부채 한번 보도록 하죠. 충당부채. 자, 충당부채는 먼저 우발부채. 자, 그거 좀 구분하는데, 자, 위에 따라 참고로 뭐 우발자산, 큰 관심 없지만, 자, 우발자산 참고로. 자, 정리할 때 충당부채는 재무상태표 본문에 자, 부채로 자, 표시가 됩니다. 표시가 되는데 우발부채는 재무상태표 본문에 자, 표시되지 않고 추석 공시가 이루어집니다. 공시. 자, 그리고 우발자산은 재무상태표 본문에 역시 표시지 않고 추석 공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추석 공시가 이루어진다. 자, 그래서 이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우발자산의 인식 기준이 나오는데 이 먼저 자, 기본서 346페이지 페이지 346페이지를 자, 먼저 그의 인식 기준 봐보세요. 참고로 봤을 때, 자, 충당부채 우발부채 인식 기준이 있는데, 자, 부채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 자원의 유출 가능성을 봅니다. 자,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경우, 저는 큰데 매우 높습니다. 어느 정도 있습니다. 자, 유출은 아주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일명 대중서 이럴 때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란 확률을 따집니다. 확률을 따져서 확률이 50% 이상 50% 이상을 매우 높은 경우라고 이야기합니다. 50% 자, 초과제도 이상 구분하니까 50% 초과한 경우가 매우 높은 경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과입니다. 자, 절반 초과. 그래서 유출이 매우 높은 확률을 따지게 된다는 거 좀 기억해서 절반 50% 초과를 매우 높은 경우로서 유출 영상의 다음에 금액의 추정. 자, 금액의 추정 유무. 추정할 수 있냐 없냐 그랬을 때 유출이 매우 높고 금액을 추정할 수 있을 때요. 노란색 빗금에 해당이 될 때 충당부채로 인식해서 본문에 표시가 되어지나 부채로 표시가 되는데 이제는 매우 높을 경우라도 자 어느 있는 경우에 이 세 칸에 해당될 경우에는 우발부채로 인식을 합니다. 인식하는데 추석 공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아주 낮은 경우는 우발부채로도 인식하지를 않습니다. 자, 그래서 충당부채로 본문에 표시가 되냐, 추석 공시냐, 그 판단할 때 유출금이 매우 높고 금액을 추정할 수 있을 때 본문에 충당부채로 표시가 되고, 자, 그렇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세 구덩이 해당되면 추석 공시, 아주 낮은 경우는 우발부채로도 인식하지를 않습니다. 추석 공시도 안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자, 이랬을 때 우발자산 317페이지 상단에 봐보시면 우발자산은 반대로 유입이 되겠죠. 자산이니까. 그러면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냐 아주 낮냐 그 말. 대하고 소만이 있는데
금액을 추정할 수 있냐 없냐. 그럴 때 이 주의가 매우 높은 경우에 있어서는 우발자산 인식이 되어지는데 주속 공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발 자산 중에는 본문에 표시될 경우가 없더라 그 말이에요. 이래서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인식 기준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틀상각에서 노란색 빗금이냐 하얀색 빗금이냐 새 빗금 있죠? 이 틀만 잘 집어서 확인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본문에 표시하는 충당부채, 그러면 충당부채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충족해야 되는데, 첫째는 부채니까 현재 의무야겠죠? 현재 의무야 되고,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되고,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을 때 충당부채로 인식해서 본문에 표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충당부채의 본문에 표시되는 충당부채의 회계 처리는요, 발생기준 회계하고 수익병 대응의 원칙에 따른 회계 처리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충당부채 회계 처리 핵심이 되는 게 장기 제품 보증 충당부채. 자, 또한 경품 충당부채. 자, 등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장기 제품 충당부채든가 경품 충당부채 등의 회계 처리가 이루어지는데, 자, 이번은 제품 충당부채만 염두에 두죠. 자, 그 이유는, 자, 장기 오래 짐간, 자, 그래서 제품을 팔았을 때 이 충당부채에 대해서 애프터 서비스, AS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AS 보증 수리비용을 기업 내 유보시키자 그 말이요. 그 AS 무상보증 수리비는 이미 자 판매할 때 약속을 했으니까 수리를 나중에 지출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렇죠? 금액을 추정할 수 있더라 그 말이요. AS를 얼마 정도로 했으니까. 그래서 충당 인식은 충족이 되는 거죠. AS를 할 걸 약속을 했으니까 유출일 가능성이 높고 그 AS 비용을 추정할 수 있더라 그 말이요. 그래서 충당부채로 인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충당부채에 대해서 설정할 때 회계 처리는 차변에 제품 보증비 비용 처리에 대변에 장기 제품 보증 충당부채 회계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이 설정의 fun계는 제품 보증비의 대변이 충당부채죠. 그런데 이제 AS 수리비를 지급을 하면 현금으로 수리비가 나가겠지만은 차변에 제품 보증 충당부채가 감소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AS 수리비를 지급에 대해서 기업 내에 유보시켜 놨기 때문에 AS비를 지급을 할 때 이 충당부채가 감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금 설정과 지급의 회계 처리에 대해서 계정에다 한번 옮겨보면은, 자, 장기 제품 보증 충당부채 부채니까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겠죠. 자,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설정. 충당부채 설정이 되면 대변이 되겠다. 자, AS를 지금은 충당부채 감소죠? 이게 틀리다 그 말이에요. 충당부채를 설정하면 대변. AS 비용을 지급하면 감소가 되는데 문제는 이 설정 금액이 어떻게 냐 설정액을 따질 때 충당부채 제품 보증은 매출액. 자, 이 판매 상품에 대한 AS 비용을 모아둔 거니까 매출액 곱하기 비율을 곱하는데 이 비율이 만약에 3년간 AS 하기로 한 상품이었다면 뭐 판매전에 1년차, 2년차, 3년차로 구분이 돼서 그 첫 해는 만약 1%, 그 다음에는 3%, 그 다음에는 만약에 6%였다. 그러면은 3년 동안 AS 비율이 쪼개져 있지만 설정에 구할 때의 비율은 다 더한 10%가 된다. 그 말이야. 이게 가장 키포인트라. 충당부채 설정 비율은 10%가 된다는 거. 자, 이래서 이 설정액을 따져서 이제 대변 잔액이니까 기말 금액. 자, 그러면 또 다음 연도 X1에 X2로 넘어가겠다. 그럼 X의 기초 금액이 대변에. 또 X는 또 매출이 되면 설정이 되겠죠? 매출이 되면 설정액. 자, 이 설정액도 X는 매출 금액의 비율을 곱하게 되는데 이 비율이 역시 또 10%다. 그 말이에요. 곱해지는 비율 똑같다. 그 말이에요. 자, 이 매출에 따라서 충당부채 설정을 하니까 그에 따라서 지급을 하면 또 대변 잔액이니까 기말 금액이 되겠다. 또 마감이 돼서 기초로 또 넘어가겠죠. 자, 그럴 때 X2년도든 3년도는 요 기말 잔액 충당부채 잔액을 물어볼 수 있거든요. 자, 그럴 때 설정액만 알면 쉬운데 그 설정액은 매출액의 비율을 곱해서 설정 금액을 구한다는 거. 그래서 X1이든 X2년도는 10%가 된다는 걸 확인하면 되죠. 그래서 자, 이 예제 보고 한번 정리해 보죠. 확인 문제 6번 봐보세요. 확인 문제 6번. 페이지 348페이지 6번. 자, 2년간 컴퓨터를 팔아서 보증 수리하기로 했는데, 자, 2년 동안 AS니까, 판매된 해에는 1%, 그 다음에 2%가, 추정이 됐죠. 자, 실제 보증비 아래 같을 때, 2016년도 말에 충당부채 잔액이 어떻게 물어봤죠? 그러면, 그냥 식으로 할 수 있지만, 계정 흐름으로 보면, 자, 제품 보증 충당부채 한번 쪼개 봅시다. 자, 지금 물음이 2015년도, 16년도 충분히 잔액이 얼마인가 물었죠. 그럼 2015년도 설정액은 매출액이 얼마냐면은 2,500만 원에 곱하기 비율이죠. 설정 비율이 정리해보면 2년간 AS인데 첫 해는 1%, 그 다음 2%죠. 그래서 3%가 되겠다. 그 말, 3%. 그래서 설정 금액이 75만 원이 되겠다. 15만 원. 자, 그러면은 2015년도 지급액이 30만 원. 지급액이 30만 원이죠. 30만 원. 그래서 15년도 기말 금액이 15만 원이 되겠다. 자, 그래서 기초 금액으로 45만 원이죠. 45만 원이 되겠다. 그럼 이제는 2016년 설정.
설정 금액은 매출액이 1,800이다. 1,800 곱하기 역시 3%다. 3%. 3%. 자, 그래서 설정 금액이 얼마가 되겠다? 자, 48만 원. 8만 원이 되겠다. 자, 그래서 16년도 지급 25만 원. 지급액이 25만 원이니까 2016년 기말 잔액이 얼마가 되냐? 자, 45에서 20만 원 남아서 20만 원 더하니까 68만 원. 68만 원이, 자, 아니? 뭔가 잘못됐나요? 75만 원. 368, 48만 원. 1,800. 3번 24죠. 암사는 거 보세요. 54만 원이죠. 3번 24죠. 368 했네. 1600으로. 자, 54만 원. 그래서 20만 원에서 그러니까 14만 원. 74만 원이 10년 기말 잔액이 되겠죠. 미안해.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정상적인 과정에 자, 우리가 정리를 해봤죠. 그래서 요구하는 것에 2016년 말에 자, 충당자는 14만 원 찾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바빠도 별에가 있습니다. 별에. 자, 이 별에 봐보세요. 요 14만 원을 빨리 찾는 방법. 자, 곱하기 3% 똑같죠. 똑같죠? 그러기 때문에 별에는 그냥 2,500 플러스 1,800 요 매출액을 2년간 매출액을 더한다. 더한 금액의 3%. 왜? 곱하기 똑같으니까. 자, 이 금액에서 마이너스 30만 원 첫 해 지급에 자, 10년씩은 25만 원 지급액을 차감한 금액이 74만 원이 나오겠다. 자, 이렇게 계산의 우리가 회계치를 해봤지만 계산 과정식도 좀 활용하시면 그만큼 유용성이 정리가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충당부채, 특히 제품 충당부채에서는 뭐만 주의하면 된다? 2년간 ASB를 1하고 1% 구분됐지만 3% 곱하고 역시 또 3% 곱하고 자, 이것만 잘 주의해 주시면 나머지는 큰 어려움 없이 정리가 되어질 겁니다. 경품 충당부채는 그 충당부채는 흐름 같은데 설정 금액이 우리가 병뚜껑 열면은 뭐 하나 더 몇 개 모아면은 뭐 그릇 하나 더 뭐 하나 서비스 이런 거 있잖아요. 판매처는 경품 등 행사가 있는데 얘들은 설정의 문제가 되니까 그것은 뭐 다음까지 한번 짚어 드릴 텐데 자, 그래서 충당부채에 대한 우리가 개념 인식 특히 지금 충당부채는 정리해 줘서 여기까지 좀 힘들어하는 좀 단원인 부채를 좀 마무리 지었습니다. 좀 바쁘게 흘러왔죠? 그래서 정리하시고 다음 시간에 자본회계 또는 수익병 이런 회계를 가지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